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공투자 오징시 3부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양대 지수가 모두 상승세를 기록을 하면서 장을 마감을 할 것 같습니다. 워낙에 어제 코스닥이 강한 반등을 나타냈고요.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함께 오르고 있는데요. 자, 코스피 지수가 오늘 0.49%대 상승세로 장을 마감을 할 것 같습니다. 2108선까지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수급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기관이 많이 팔고 있습니다. 980억 가까운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매도 규모가 커졌다가 2시 이후로 매도 규모가 좀 줄였고요. 외국인들은 842억 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래소에서 현재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큰 폭은 아니지만 매수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죠. 중소형주의 귀환이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흘째 코스닥 지수가 그야말로 급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5일선 위로 강하게 올라오는 코스닥 지수, 오늘도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768.59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의 수급도 오늘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275억 매수를 기록을 했죠. 어제 코스닥 규모보다 훨씬 더 큰 사이즈의 매수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기관이 1,000억 이상 매수를 기록을 했고요. 오늘 역시 275억 매수를 기록을 하면서 코스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형주들의 움직임입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죠. 오늘 하락 출발했던 삼성전자는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차가 약세, SK하이닉스는 1% 이상 외국인들의 강한 매도가 나오면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2.4%대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올라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JP모건, 크레디스위스, 맥쿼리를 중심으로 매수가 유입되고 있네요. 자, 아모레퍼시픽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오늘 유입되면서 상승세고요. 최근에 코스피가 조정을 받을 때도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크게 조정을 받지 않았고 메르스에 대한 여파도 큰 폭으로 받지 않았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메르스 여파가 진정이 되면서 상승폭은 더욱더 커지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화재, 아모레G가 오늘 8% 이상 강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레G는 오늘 시가가 1.5%대 상승이었는데요. 종가 기준으로 가면서 8% 넘는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7만 8천 주 이상 강력한 매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시죠. 자, 셀트리온, 다음 카카오 1, 2위 종목들이 모두 상승입니다. 어제만큼의 상승은 아니고요. 수급적인 면에서 셀트리온, 외국인들과 기관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고 다음 카카오가 3만 2천 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강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가 3.8%대, 컴투스가 3.4%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코미팜, 바이로메드가 오름세, 웹젠이 4.5%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장을 마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특징주 대부분 제약 바이오주로 오늘 좋은 움직임이 나타났었고요. 대장주인 종목들 역시 변동성이 크지만 상승세를 이끌어내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코스피 시장의 건설업종을 비롯한 화학업종들도 오늘 다시금 힘을 내는 움직임이었고요. 오늘 대부분 업종들이 상승한 가운데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는지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종가를 확인한 이후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종가 확인합니다. 한국경제신문이 3시 증시 마감을 알려드립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기분 좋게 양대 지수가 모두 상승세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도 오늘 올랐고요. 오늘 0.48% 오른 2100선을 넘어서면서 장을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도 상승세로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 이상 오른 768포인트로 오늘 장을 모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어떤 종목들부터 살펴봐야 되는지 확인을 해볼 텐데요.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포스원 하창봉 이사, 유한타증권 골드목동지점 고윤기 연구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코스피 특징주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실제로 2100선 이상을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외국인들이 집중적인 매수가 들어왔던 섹터가 바로 두 가지 섹터가 있는데 화학 섹터하고 서비스업 섹터가 될 것 같습니다. 의약품 섹터가 되는데 의약품 섹터는 오늘 많이 강세를 보였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슈닐 생명과학이라든지
유한양행, 현대약품 같은 종목이 많이 강세를 보였고요. 서비스 업종에 포함된 종목들은 대부분이 지주회사라든지 화장품 관련주가 일부 좀 있습니다. 코스맥스, BTI라든지 녹십자홀딩스, 한미사이언스 같은 종목이 상당히 좀 상승을 보였는데 보이는 바 그대로 업종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 대부분이 화장품이라든지 제약업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오늘 같은 장에 약한 업종이 있는데 바로 그는 운송 장비와 운수 창고 업종이 될 것 같습니다. 운송 장비라 하면 대부분이 자동차주가 많이 포진되어 있죠. 오늘 현대차라든지 모비스, 현대 만도 같은 종목이 오히려 마이너스를 마감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어저께 북미 자동차 판매 동향에서 북미 기준으로 147만 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증가는 했고 현대차도 증가를 했고 기아차도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폭스바겐이라든지 기타 다른 나라의 자동차에 비해서는 증감률이 낮았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 내용에 숨어있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북미 쪽에서 계속적으로 픽업 트럭에 대한 그 비중은 증가하는데 현대차는 그쪽이 조금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정도에는 어느 정도 픽업 트럭에 모멘텀을 준다고 합니다만은 여전히 좀 부진하다. 또 하나가 다시 엔화가 123엔으로 돌파한 것이 자동차 업종이 좀 부담이 됐다 그렇게 볼 수 같고요. 운수 창고 업종에는 아무래도 현대글로비스와 대한해운, 한진해운의 약세가 좀 부담이 됐지 않나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 특징주들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을 위주로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띄었나요? 네, 금일 코스닥 같은 경우에 768포인트로 연중 최고치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업종별로 살펴보게 되면 섬유유리 업종이 8%의 급등세가 나왔는데 원품물산이 23% 이상 급등이 나오면서 시장의 그 업종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코스닥 시장 연일 제약바이오 관련 업종들이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제약 업종이 오늘 2.8%, 코스닥 기술 성장과 2%의 급등세가 나왔는데요. 제약업종군에서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에스텍파마, 우리가 얼마 전에 관심 종목으로 살펴봤었던 에스텍파마가 어느 정도 우리가 얘기했던 진통제 관련 임상 이상 소식이 나오면서 이거양 그 모멘텀으로 발생하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 비보존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는 고려제약도 오늘 19% 가까이 급등세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통신서비스 업종은 소폭으로 하락을 마감을 했고 금융서비스도 소폭의 하락세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바로 특징적인 종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오늘 그 결제주라고 했을 때 한국사이버결제가 7%대의 강세를 띄었는데요. KG그룹은 소폭의 상승세를 보였을 때 쉬었던 부분에 대해서 낙법과대에 대한 그런 어느 정도의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한국사이버결제가 7%대 강세를 띄었다는 게 좀 특징적인 모습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셀트리온 소폭의 상승세로 마감하면서 8만 원을 다시 한번 안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딕톡스 또한 오늘 다시 한번 60만 원대 도전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58만 8천 원으로 장을 마감하는 그런 상황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CMG 제약이 오늘 18%의 또다시 급등세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발기부전 치료제인 제네로필이 시판 소식에 힘입어서 연일 강세를 띠고 있는 걸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바이론 같은 경우에도 연일 강세를 띠고 있는데요. 사체 발행근과 그리고 유상증자 등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는 게 좀 특징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나노엔텍 같은 경우에 또다시 6%대의 강세를 띠면서 오늘 9,880원으로 장을 마감을 했는데 자회사의 이제 바이오 포커스에 따른 어떤 진단 시트가 부각이 되면서 오늘 나노엔텍 연일 강세를 띠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이넥스도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10%, 15% 넘는 급등세가 나왔지만 오늘 3.78%의 상승세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 바이오 계열사들이 동일한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에 힘입어서 시장의 어떤 캐파가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늘 강세를 띄었고요. 오늘 오랜만에 게임주들 중에 웹젠과 위메이드가 강세를 띠는 모습을 보였고 항공 관련 주라고 할 수 있는 아스트가 오늘 18% 이상 급등하면서 특징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게임주들의 움직임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에스텍파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만 원 밑에서 얘기했던 종목인데요. 벌써 3만 3천 원대까지 강세를 기록을 하면서 오늘 상한가에 진입한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대증권 글로벌 자산전략팀 손동현 연구원 연락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국 증시가 또 한 번 변동성을 좀 겪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자세한 상황 전해주시죠.
네, 7월 1일 상해 종합지수는 오전장에서 1.24% 하락한 4,003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는 하락폭이 3.6%까지 확대되면서 4,000선을 하회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상해 종합 증시가 5.23% 하락한 데 이어서 오늘도 역시 약세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업종별 흐름은 어제와 비슷한데요. 유선통신이 7.6% 하락하였고 항공운송이 어제 하락에 이어서 오늘도 5.7%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업종으로는 금융서비스가 2.4%, 무선통신이 1.6%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증시 안정화를 위해서 중국 정부가 양로기금의 증시 투자 허용과 IPO 일시 중단 그리고 증권거래 인지세 인하 등 여러 가지 자구책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상해거래소와 선정거래소가 증권거래 수수료를 내리겠다는 발표가 전해졌습니다. 증권거래 수수료는 중국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인지세 인하와는 다른 개념인데요. 세금이 아닌 매매 수수료의 할인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양대 증권거래소가 주식시장에 지속된 부진으로 거래 수수료를 30%가량 낮추기로 했다고 전해졌고 이 같은 방침은 8월 1일부터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과도한 증시 위축을 경계하면서 중국의 정부 및 거래소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을 하고 있는데요. 증시의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중국 시장의 변동성을 감소시키는 요인들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특히 인지세의 경우에는 중국 정부가 증시 급등락 시에 사용하는 카드로 2008년에 서프라임 당시에 정부의 인지세 2% 인하로 인해서 중국 증시가 급등한 바 있습니다. 고밸류에이션 부담이라던가 경기 하락 압력 등으로 중국 증시가 강세장으로 전환되기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해 보이지만 정책 카드가 추가적으로 발표될 경우 추가적인 증시 하락은 제한적 수준에서 그칠 전망입니다. 한편 일본 증시는 오히려 1% 상승한 모습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2분기 대기업의 단칸 지수가 전분기 대비 상승한 15를 기록을 하면서 보합이었던 예상을 상회를 했습니다. 2분기 단칸 지수는 3분기의 첫 상승이고 3분기에는 역시 16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기업 중에 서비스업 단칸 지수는 전분기 19에서 상승한 23까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칸 지수의 상승은 생산이라던가 수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엔화 약세로 인해서 일본 기업들의 수익이 개선된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또한 같은 맥락에서 상반기 일본 기업들의 해외 M&A가 전년 동기 대비 60% 증가한 것으로 조사가 된 것과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일본 기업들의 수익 개선으로 현금 보유고가 좀 사상 최대 수준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런 M&A 인수의 평균 금액 역시 사상 최대인 170억 엔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 수익이 계속적으로 개선되면서 증시 호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네, 손동현 연구원과 함께 중국 증시 그리고 일본 증시 상황 확인해 봤습니다. 중국 증시 거래소 인하라는 아주 큰 이벤트를 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장중 3% 가까이 약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급 특징주 정리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관이 970억 가까이 매도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어떤 종목들 주로 사고 팔았는지 종목별로 확인해 보죠. 네, 오늘 실제로 보면 시장에서 외국인이 996억 원, 그리고 기관은 975억 원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내용을 조금 들어가 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996억 원 중에서 대형주에 대해서는 1,364억 원을 매수를 했습니다만은 오히려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300억 원의 매도가 나왔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975억 원을 매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대형주는 1,350억 원, 오히려 코스피에서 중소형주는 500억 원을 매수해주면서 철저하게 외국인은 대형주 매수, 기관은 실제적으로 중소형주 매수를 좀 보여준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매수했던 종목은 역시나 화학과 운송 장비 업종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화학이라 하면 실제적으로 오늘 OCI 같은 종목도 화학 업종이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화장품 OEM, ODM 업체를 할 수 있는 코스맥스 같은 종목도 대부분이 화학 업종에 속합니다. 그래서 OCI 같은 경우도 오늘 실제적으로 10% 이상, 15%의 상승세를 좀 보였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K케미칼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15.63%의 상승, 그리고 화장품 업종에 포진되어 있는 코스맥스라든지 한국콜마 같은 경우도 각각 11에서 8% 상승했는데 화장품 이야기만 드리겠습니다. 코스맥스는 한국콜마 같은 경우 오늘 실제적으로 보면 많이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는 글쎄요, 조금 주가가 오르는 데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벤트도 상당히 중요하죠. 오늘 또 하나의 화장품 회사 토니모리가
일반 공모 청약이 들어가는데 토니모리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다음 주 10일이 될 것 같습니다. 10일이 상장 예정이고요. 대략 500억 원 정도를 공모를 하는데 지금 기관 수요 예측에서 400대 이상의 경쟁률을 보였다는 것이 상당히 좀 특징입니다. 그리고 가격도 한 32,000원대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요. 그러한 어떤 이벤트를 앞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중국 증시는 조금 불안감을 보였습니다만은 오히려 화장품주의 강세는 좀 보였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코스피는 선물 시장에도 저는 좀 특징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장이 2050선에서 코스피 기준으로 2100선까지 60포인트를 좀 쉽게 올렸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1만 계약 정도를 매수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소폭 쉬어가는 분위기 속에서 1195계약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현물의 강세에 좀 어느 정도 강세는 좀 시장의 상승세는 이어갔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수급 특징주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외환시장 마감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넷 이희진 파트너 연결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원달러 환율 오늘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네, 한바탕 이제 폭풍이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 고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외환시장 그동안에 이제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150틱 정도의 변동성을 그리스 이슈 때문에 보여왔는데요. 오늘 달러 인덱스 움직임 상당히 변동이 없습니다. 거의 한 70틱, 50틱 정도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 이제 태풍이 하나가 지나갔는데 또 하나의 태풍이 남아있는 게 특징인데요. 또 하나의 태풍은 무엇이냐? 바로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금일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뿐만 아니라 이제 비농업까지 고용자 수 변동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시각은 정확하게 이제 9시 30분이네요. 9시 30분에 이제 비농업 고용 부분 고용자 수 변동이 예상치가 이제 230K, 그 다음에 K는 이제 1000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전치가 이제 280K가 나와 있습니다. 280면 28만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23만 명 이상으로 나오게 된다라면은 뭐 24만 명 정도만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경제 지표가 좋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달러 인덱스가 많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원달러 환율도 달러 인덱스 상승으로 내일 이제 상승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는 이제 원달러 환율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계속 쭉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상단까지는 1114원 정도, 그 수준 정도까지 1104원이죠. 1140원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원달러 환율, 그리스 우려 그리고 금리 인상 두 가지가 걸려있기 때문에 외환시장 베팅하시는 분들은 강세 쪽으로 보시고 그리고 수출 관련주들은 조금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지 않나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미국의 경제지표 관련해서 상승세를 기록을 했던 하루였습니다. 와우넷 이희진 파트너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급 코스닥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기관의 매수 여력이 어제 이어서 좀 커지는 모습입니다. 어떤 종목들 주로 사고 팔았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금일은 기관이 282억 정도 좀 순매수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특정한 종목을 좀 집중적으로 매수 그리고 매도를 했다는 게 일단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매수 종목부터 살펴보게 되면 다음 카카오를 무려 258억 원 넘게 집중적인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고요. 그리고 차바이오텍, 바이로메드, 보령메디앙스, 메디톡스, 네오팜까지 대부분 제약바이오 관련된 주들을 기관에서는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게 좀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이 또 한 종목을 집중적인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바로 FSC 엔터를 100억 넘게 매도가 나왔는데 어느 정도 이 물량은 더욱더 그 분석이 더 필요하겠지만은 약간의 좀 물량 넘김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뒤로해서 이제 CJ ENM을 56억 원 넘게 매도세가 나왔고 코롱생명과 산성 LNS, 파라다이스, 오스템 임플란트 순으로 오늘 기관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은 금일 코스닥 시장에서 213억을 매도를 했는데요.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은 기관과는 반대로 다음 카카오를 가장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137억 원 넘게 집중적인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파라다이스를 38억 원, 그리고 산성 LNS, 그리고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에스텍 파마, 네오팜, 썬데일 토주 순으로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외국인들은 매수는 일정 부분 균등하게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요. 기관과 같은 종목을 매수한 메디톡스를 47억 원 좀 넘게 매수가 들어왔고요. 오늘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죠. 바로 아스트입니다. 아스트를 56억
136억 원 넘게 집중적인 매도세가 나오면서 오늘 18% 넘게 급등세를 이끌었던 건 외국인들의 매수세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휴원스를 31억 원, 젠백스 31억 원, ISC 29억 원, 원익IPS, CJ 옷쇼핑 순으로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왔던 하루였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의 수급 특징주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물시장 마감 동향도 짚어봐야겠죠. 오늘 송병준 파트너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송병준입니다. 자, 오늘 3시까지는 보합에서 머물고 있었던 지수 선물인데요. 어떻게 마감이 나왔나요? 네, 우리 선물시장은 전일 종가와 동일한 255.75로 보합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은 소폭 강세로 마감된 거에 비하면 선물 증시는 보합권에서 움직이지를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이 부분에서 전일 예측을 좀 해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상승에 대한 피로감 부분 그리고 255포인트권에서의 시장 방향성 탐색권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간대이기 때문에 시장이 뚜렷한 방향성을 가져가지 못하고 박스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외국인 투자들이 전일 이어가고 있던 선물 매수세를 좀 끊어내는 모습이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들을 출회를 했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 자체가 좀 멈추는 요소가 발생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분위기라면 추가적으로 당장 추가 슈팅이 나오면서 강하게 상승세를 이끌어가기에는 어려움이 일단 있어 보이고요. 선물 255포인트를 일단 이탈하는 여부가 중요한 구간인데 255포인트가 이탈이 된다라면 소폭의 좀 조정을 받으면서 한 254포인트, 253포인트대의 그림이 좀 보여지겠지만 금일같이 255권에서 좀 지키는 모습이 있다라면 시장 전반적인 그림은 좀 박스권 상태에서 간망세가 치열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면서 내일 한 주를 마무리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 수고 많으셨고요. 전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 사흘째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제보다 0.45% 올라간 2107.33을 기록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오전까지 매수 우위였던 개인이 오후 들어 매도 우위로 전환하면서 개인과 기관이 나란히 매도 우위를 나타냈지만요. 외국인이 996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면서 오늘 지수 상승을 도와줬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특징주들 움직임 어땠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OCI입니다. 미국 자회사 지분 매각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오늘 장 강세였습니다. OCI는 어제 미국 현지 종속 회사인 OCI 리소스의 지분 매각을 검토 중이지만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투자 심리는 강하게 자극받은 모습입니다. 19%대 중반까지 크게 오르면서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나란히 매수 우위를 나타내면서 주가 상승을 도왔습니다. 자, 마감대는 17.23% 높은 상승률로 사흘째 반등 이어갔습니다. 네, 다음 종목 오리온입니다. 지난 6월 25일 홈플러스 인수전 참가 의사를 밝힌 이후로 어제까지도 주가가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아왔었는데요. 무리한 인수로 회사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리온이 홈플러스 인수전에서 탈락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에 대한 안도감으로 오늘 장에서는 급등했습니다. 9%대 중반까지 주가가 훌쩍 뛰었었고요. 상승폭을 일부 되돌리고 5.69% 기록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현대엘리베이터입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 2분기에도 현대엘리베이터의 영업이익률 서프라이즈가 지속될 거란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2분기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오르고 영업이익은 16.6% 증가하면서 1분기에 이은 호실적을 기록할 거라고 예상했는데요. 1분기 영업이익률 17%를 기록했던 유지 보수 부문의 실적 성장이 2분기에도 계속되면서 전체 영업이익을 끌어올려줄 거라는 설명입니다. 장중에 5%대 중반까지 올랐다가 4.92% 강세로 마무리했고요. 기관이 매수 우위였습니다.
이어서 삼성중공업 살펴보시죠. 대규모 해외 수주 뉴스와 함께 연일 반등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30일 노르웨이 스타토일사로부터 해상 플랫폼 2기를 수주했다고 밝힌 뒤로 어제 신고가를 경신하고 13% 급등 마감했었는데요. 여기다가 수엘사로부터 5조 2천억 원 규모의 부유식 액화 천연가스 설비 3척을 수주했다는 공시까지 어제 또 나왔습니다. 이에 외인과 기관 동반 매수세가 발빠르게 유입됐고요. 장중 4.4%까지 주가 끌어올려줬습니다. 특히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주도적으로 물량이 매수됐는데요. JP모건, CIMB, CS 등의 외국계 증권사들이 매수 상위를 기록했습니다. 이후에 0.25% 오른 채로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자, 코스피 마지막 종목 아모레퍼시픽입니다. 마찬가지로 외국계 매수세에 힘입어 이틀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맥쿼리, SG, 골드만삭스 등 외국계 창구들이 매수 상위에 이름을 올려놨는데요. 거래량도 좋았습니다. 전일 거래량을 경신했고요. 오늘 장 개장부터 마감까지 쭉 강세를 유지해온 모습입니다. 장중에 5.68%까지 크게 오르면서 44만 5천 원 고가를 기록한 뒤로 3.24% 상승률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특징주였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까지 코스피 특징주 5개를 확인해 봤습니다. 이 가운데서 어떤 종목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까요? 네, 별로 재미는 없을 종목입니다만 오리온을 좀 집중적으로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최근에 보면 음식료 업종들의 주가가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데요. 실제적으로 뭐 오리온을 떠나서 제과업체 중에는 롯데제과 같은 경우도 5월 중순을 기점으로 해서 대부분이 어느 정도 꺾였다면 꺾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환율인데요. 환율 같은 경우가 실제적으로 지난 5월 말 정도에 원화가 한 1,070원 정도를 형성을 하고 지금 1,100원대까지 올랐기 때문에 환율 민감도, 곡물 민감도가 높은 음식료 업종, 특히나 오리온 같은 2차 가공업체는 실제적으로 1차 가공업체보다는 조금 가격 전가력이 높기 때문에 좀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음식료 업종에 대한 안 좋은 이슈가 실제적으로 많이 묻혔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오리온의 반등 한 5.69% 반등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뭐 기사 나오는 것처럼 홈플러스 인수전에 탈락한 게 호재가 된다 볼 수가 있겠죠. 사실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 지금 시장에서 매각가가 대략 7조 원대를 좀 육박을 하는데 오리온 혼자서는 못하는 금액이죠. 오리온 같은 경우가 지난해 영업이익이 대략 2,900억 정도였으니까 물론 뭐 그 영업이익만으로 홈플러스 인수한다 그건 아니죠. 오리온도 실제적으로 외국계 글로벌 펀드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갈 건 맞습니다만은 우리 시장에서는 지난 6월 중순경에 오리온의 어떤 홈플러스 인수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반응을 시키면서 12만 원대 주가가 1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만은 오늘은 차진으로 빠진 건 아니죠. 실패한 건데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한 5%의 반등이 좀 나왔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권사들이 바라보는 그 오리온에 대한 주가는 아직도 장밋빛인 것 같아요. 실제로 보니까 동부증권이 지난 6월 24일 날 제출한 리포트를 보니까 150만 원 정도의 목표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 리포트의 내용을 보면 구조적 이익 성장이 계속된다는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 오리온이 실질적으로 연간 한 2조 4천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한 2,900억, 올해는 한 3천억이 넘을 거로 보고 있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오리온의 해외 시장 강점은 중국에서는 파이죠. 초코파이 파이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제과 쪽에 강점이 있는데, 뭐니 해도 중국 쪽에서의 모멘텀이 좀 커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 제가 바라보는 조금 부정적 요소는 실적이 아마 크게는 못 갈 겁니다. 가장 이유 중에 하나가 오리온이 그동안 갖고 있던 좋은 캐시카우 중 하나 스포츠 토토 사업이 있었는데 이 스포츠 토토 사업이 정확하게 6월 30일, 지난 6월 30일부로 끝났죠. 끝났기 때문에 이제 오리온의 하반기 앞으로의 어떤 연결 실적 기준에는 스포츠 토토 사업이 안 잡힙니다. 그 부분은 성장에 좀 감가송곡이라 생각을 하고요. 오늘 주가는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만 이거 반등 자체는 지난 12만 원대 있던 주가가 실제로 인수전 부담감으로 하락한 거 일정 되돌림 정도밖에 되지 않다 그렇게 볼 수 있으면서 여전히 음식료 업종은 지금 다시 반등하는 곡물가 인상 그리고 강한 환율의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 그렇게도 보겠습니다. 네. 오리온을 코스피 특징주 가운데서 좀 관심 갖게 살펴볼 종목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실적과 재료면으로도 좀 충분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코스닥 특징주들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지영 캐스터.
네, 코스닥 시장 역시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1.05% 올라간 768.67을 기록했고요. 외국인은 매도 우위였지만 개인과 기관이 함께 순매수세를 나타냈습니다. 개인은 오후 들어 매수 규모를 약간 줄이면서 63억 원어치를 사들였고요. 기관은 282억 원어치를 매수하면서 주도적으로 주가를 뒷받침해줬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특징적인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죠. 자, 첫 번째 종목 모두 투어입니다. 연휴가 없었던 6월에도 약 12만 8천 명을 송객하면서 송출객 수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4.6% 늘어났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모두 투어 측에서는 이 계절적 비수기 영향과 메르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마케팅과 프로모션 덕분에 악재를 극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올해 들어 창사 이래 최대 모객 행진을 기록 중이라면서 2분기 비수기에도 좋은 성적을 거둔 만큼 최대 성수기인 3분기 실적은 더욱 기대해 볼 만하다고 전했습니다. 덕분에 외국인 순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장중 5%대 후반까지 올랐었고요. 계속해서 강세 유지하다가 약 3% 정도 상승 마감하며 사흘째 반등했습니다. 다음 종목은 아스트입니다. 경남 사천과 진주 일대에 항공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연매출 1,000억 원 이상의 항공 관련 강소기업 10곳을 육성한다는 정부 정책이 발표되면서 항공산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스트는 항공기 정밀 부품 제작 업체로서 보잉 737의 핵심 부품 시장에서 경쟁사가 없을 만큼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한 회사인데요. 얼마 전에는 이 보잉기의 섹션 48 부품의 100호기 출하를 달성하는 등 꾸준한 실적 성장을 이뤄왔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상황 속에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세가 강하게 나타났고요. 특히 외국인이 18만 주 이상을 사들였습니다. 장중에 상승률 20.68%까지 터치하며 신고가 경신하더니 마감 때도 여전히 18.4%의 높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유아 편집 매장인 넥스트맘을 통해 프랑스 유아 완구 브랜드인 드제코를 판매한다는 소식이 어제 전해졌는데요. 아이들의 감성을 높여주는 프랑스식 교육 접근법을 콘셉트로 디자인과 품질을 모두 갖춘 브랜드라는 게 이 아가방 컴퍼니 측의 설명입니다. 한편 이 넥스트맘에 대해서도 고객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 편집숍으로 자리매김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아가방 컴퍼니 오늘 장에서 18% 이상 급등했었고요. 기관 매수세와 함께 4.54% 강세로 마무리합니다. 3거래일 연속으로 주가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네이처셀입니다. 난치병, 파킨슨병이 사람의 지방 유래 성체 줄기세포 배양을 통해 치료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이로써 앞으로 해당 치료 방법에 대한 실용화 연구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텐데요. 네이처셀도 이번 연구를 진행했던 바이오스타 기술연구원과의 협력을 통해서 파킨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상업 임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에 외국인이 오늘 22만 주 이상 물량 매수했습니다. 덕분에 17% 가까이 오르면서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11.69% 상승률로 클로징벨을 올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까지 사흘째 반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종목은 바이넥스입니다. 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기업 설명회를 열고 사업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올해 안에 대규모 공장 착공을 검토 중이고요. 삼성 바이오에피스는 6개 바이오시밀러 제품에 대한 개발과 임상, 허가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삼성의 바이오 계열사들이 적극적인 시장 참여 의사를 드러내면서 바이오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국내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위탁 생산 업체 1위인 이 바이넥스의 주가도 함께 급등했습니다. 오늘 17% 이상 크게 오르면서 고가를 새로 썼고요. 3.77% 강세로 장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매수 우위 기록했네요. 지금까지 코스닥 특징주였습니다. 네, 바이넥스까지 오늘 코스닥 특징주 5가지 확인해봤습니다. 자, 이 가운데서도 우리 좀 특징주 살펴봐야겠죠. 어떤 것 확인할 수 있을까요?
최근 들어서 그 제약바이오들이 많이 강세를 띠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징적인 종목이죠. 바로 아스트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스트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의 부품을 제작하고 그리고 조립을 주로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코스닥 기술 특례 성장분을 살펴보기엔 대부분 제약바이오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넥신이라든지 레고캠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유일하게 제조업 중에 유일하게 이러한 그 특례로 인해 코스닥에 상장한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금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어떤 그동안의 꾸준한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매수 1위를 기록을 하면서 오늘 강한 상승세를 시현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 특례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만큼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건 어떻게 보면 반증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잉의 737 핵심 부품 섹션 48이라고 하는데 꼬리 날개조의 어떤 고도와 방향을 조종하는 부위입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수주가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기업 내부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기술력이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외적인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보게 되면 지금 정부 같은 경우에는 저성장 시대이기 때문에 기존의 자동차, 반도체 이런 거를 어떻게 성장을 하기보다는 새로운 어떤 신사업을 많이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찾던 부분이 바로 항공산업입니다. 진주와 그런 그 항공산업에 대한 플랜을 가지고 진주와 사천의 항공특화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항공기업의 직접지로 육성할 계획을 지금 발표를 한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에는 한국항공우주, 흔히 말하는 카이, 그리고 코스닥에는 아스트가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무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아무래도 기술 특례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동안 어떤 재무적인 그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무적으로 턴 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원년이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잉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향후에 지속적으로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에 그 항공산업 자체가 대략 8,400억 달러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성장할 걸 감안한다면 이 아스트라는 종목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스트까지 오늘 18%대 상승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재료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핫스탁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는 전략 세워야 할 차례입니다. 오늘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피로도는 조금 쌓인 느낌이 들지요. 코스피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네, 일단 오늘 종가가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100선에서 마무리했다는 거죠. 어제 강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조금 쉬어줄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가 2100선에 마감을 했다는 것은 내일 그리스의 국민투표라든지 그리스 불안감은 있습니다만은 시장은 이미 이 부분을 흡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약간 시장에서 아직 깔끔하게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 불안감이 약간 시장에 부담을 주더라도 그 부담치는 지수 조정치는 한 코스피 기준으로 2080선 정도에서 멈춘다면 오히려 지금의 강한 상승세는 이어간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내일장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할 때는 아마 삼성전자가 키를 잡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만약 내일 종가 기준으로도 130만 원을 상회한다면 최근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 게 삼성전자인데 들어온다면 오히려 삼성전자 강세, 기타 종목 약세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항상 삼성전자는 약간 따로 놀죠. 근데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추정치 발표일이 7월 7일 화요일로 예정이 되는데 증권사에서는 이미 안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7조 원대 조폭 이상이죠. 하고 있습니다만 주가도 이미 안 좋았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가 내일장이 좀 키워드가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제가 특별히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하늘이 없습니다. 계속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거침없는 상승 랠리에 수급 쪽으로 기관이 특별히 빠지지 않는다면 얕은 조정은 항상 매수 기회를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관심이 가는 섹터는 글쎄요, 저는 지금 제약바이오는 무조건 주도주죠. 주도이기 때문에 이견을 달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또 거꾸로 코스닥이 여기서 800선으로 치고 가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후보군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대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전투수만으로는 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대타를 생각한다면 과거 7월 달에 강세를 보인 섹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모바일 게임주와 여름 수혜주가 될 것 같습니다. 모바일 게임주 컴투스라든지 웹젠 같은 종목 약간 기술적 반등을 시도합니다만은 그 반등의 연장선으로 이어지는지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행주는 그런 것 같아요. 메르스는 진정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 벌써 진정이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하나투어라든지 모두투어, 항공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 가능하다 보겠습니다.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코스닥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말씀해 주신 바로는 코스닥의 상승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주도 장세 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코스닥 시장은 뭐 위가 열린 상황이고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800선을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구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전체적인 시장 뷰는 뭐 시청자분들 뭐 매일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시장이 일단 성장을 갈구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성장성에 조금 더 베팅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와는 투자의 패러다임이 바뀐 게 주식 가치를 놓고 본다면 현재 가치 플러스 미래 가치 플러스 알파라고 놓고 본다면은 그동안의 시장은 현재 가치를 조금 더 비중을 많이 뒀다면 지금 시장 같은 경우 미래 가치와 함께 투자 심리인 플러스 알파까지 지금 현재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은 일단은 미래 가치에 집중을 하시면서 시장에 순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부적으로 조금 더 놓고 본다면은 중국 시장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뭐 후광통과 같은 여러 가지 중국 쪽으로의 어떤 국내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 자금으로 많이 이렇게 나갔었는데요. 오히려 큰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중국 시장은 이제 조정이 나오니까 다시 국내 코스닥이나 해야지. 국내 시장을 돌아와야지 이런 어떤 그 대기 자금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어떻게 보면 더욱더 가속도를 보틀 만한 그런 신호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 간단하게 보게 되면은 일단 최근 들어서 이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닥 시장이 22 이동평균선을 지지하고 재차 재반등에 나온 상황입니다. 왜 오늘 그 차트를 보자고 말씀을 드렸냐면 거래량을 살펴보게 되면 근래 들어서 가장 많이 나왔던 부분이 거래량이 바로 이때가 내추럴 엔토텍 사태 때 가장 많이 거래량이 터졌었는데 근래 들어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많이 터졌습니다. 거래대금 자체로는 5조 원도 채 안 되는 그런 구간이지만 어느 정도 시장은 조금 더 강한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2분기 실적이 이제 7월부터 해서 프리어닝 시즌 도달했습니다. 성장성도 물론 베팅을 해야 되지만 기본적인 실적은 당연한 거죠. 실적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서 시장에 순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전략,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포스원 하창봉 이사, 유한타증권 골드목동지점 고윤기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경제TV 장중 프로그램에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종가 기준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발 증시 특급 스타앤스타 챌린지 탑5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명예전당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입니다. 유니셈이 274%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트론바이오가 바짝 쫓아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1%대 상승세를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유니셈이 다소 조정을 받으면서 수익률도 엇비슷해졌습니다. 젠백스테크가 3위죠. 77%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에머슨 퍼시픽이 72%, 유나이티드 제약이 70% 수익률입니다. 최근 편입된 신규 종목의 수익률인데요. NHN 엔터테인먼트 움직임 좋습니다. 13%, 한국사이버결제 오늘 급등세인데요. 이틀 연속 상승을 기록을 하면서 11%까지 수익률이 올라왔습니다. 동원개발이 5.4%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켓포커스 증권사별 포트폴리오 마켓나우앤하우도 확인해 봅니다. 로만손이 15% 수익률이고요. 3위 각기 삼성전자가 각각 0.6%, 2.3% 손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수익률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전문가들의 시장을 보는 시각 확인해보는 3인의 리뷰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유신투자증권 잠실지점 우원명 부장입니다. 화학, 정유, 낙폭, 과대 게임주에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와우넷 이호근 파트너, 제약과 바이오 그리고 화학 비슷합니다. 종목 중심의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유한타증권 선능력지점 이강혜 부장입니다. 제약과 화장품, 변동성 확대 시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새 전문가들, 화장품 그리고 제약, 비슷한 업종이 굉장히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죠. 우원명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에 대한 전략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예, 뭐 오늘 시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제 오늘 이제 그리스발 악재가 실제로 이제 과거와는 좀 다르게 시장에 악재로 줄 수 있는 영향이 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된다는 측면에서 시장은 뭐 긍정적인 흐름이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뭐 2분기와 반기 실적 발표 시즌에 접어들면서 점차적으로 시장은 일단 실적 영향권에 들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실적 영향이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뭐 수급 개선 기대감도 일부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시장 흐름은 오늘 같은 경우도 여전히 그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는 업종이 제약 바이오 업종이죠. 여전히 시장의 중심에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뭐 더불어서 그간의 어떤 낙폭과대나 아니면 실적 개선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그런 종목들, 업종들군이
좀 늘어나면서 이제 종목들 접근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실 제약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수급적인 측면도 그렇고 가격적인 측면도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요. 하지만 여전히 수급 쏠림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이외에 이제 IT 부품 업종이나 말씀드린 대로 일부 화학 업종, 정유 업종, 그리고 그다음에 최근에 낙폭과대에 따라서 상승이 좀 일부 기대되는 일부 게임 업종들,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가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전략 잠시 시점 우원명 부장과 함께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문기웅의 실전 포트폴리오 메리츠온금증권 강남금융센터 문기웅 부장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포트폴리오 꾸며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포트폴리오에 5종목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종목 하나하나 어떤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지 확인해 볼 텐데요. 크라운제과와 롯데제과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일단 크라운제과와 롯데푸드가 이제 음식료 업종이기 때문에 최근 음식료 업종이 조정을 받는 이유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농무부가 발표한 6월 30일 파종 면적 보고서를 보면 예상 파종 면적보다 실제 파종 면적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에 비해서 옥수수 밀 경작 면적이 각각 2% 그리고 1% 감소를 했고 미국 중서부 지방에 과도한 비가 내리고 있어서 곡물 작황이 기대치에 미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어제 소맥이 약 6% 그리고 대두가 5%, 옥수수 한 8% 정도 주요 곡물 가격이 일단 상승을 했고요. 일단 엘니뇨 발생 그리고 곡물 재고율 하락 그리고 파종 면적의 축소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에는 곡물 가격이 다소 상승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최대의 제분사의 경우를 보면 선물 거래를 통해서 하반기 사용할 곡물을 이미 확보를 해놨고 곡물 가격 상승이 올해 식료품 회사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때문에 그렇게 크진 않을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곡물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에는 가격을 다소 인상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실적 영향은 아마도 제한적일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롯데푸드나 크라운제과 같은 경우에도 조정을 받는 경우에도 조금 더 보유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푸드가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3.4%대 약세를 기록을 했고요. 수익료로는 손실을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진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메르스 진정 여파로 인해서 많이 올랐다가 오늘은 좀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났죠. 네. 일단 한진칼의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 이제 주가가 하락을 했다가 이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내용으로 보면은 이제 대한항공이 항공기를 약 한 100여 대 정도 구매를 계약했다고 이제 보도가 나왔고요. 현재 대한항공이 약 한 150대 정도의 항공기를 운영 중이기 때문에 100대 정도의 이제 도입은 사실 큰 이슈로 받아져서 주가가 좀 극폭으로 하락을 했다가 다시 올라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형 항공사일수록 항공기 구매를 할 경우에는 계약한 다음에 오랜 기간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때문에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리스 등의 그런 형태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항공기 구매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한 번에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역시 또 메르스 사태는 2009년의 신종플루 사태와 유사하게 진행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룹사에 대한 투자를 할 때 가장 관심 있게 봐야 할 부분이 오너가 과연 어떤 주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삼성그룹에서는 이제 제일모직, 현대차그룹에서는 현대글로비스, SK그룹에서 SKCNC가 있다고 하면 한진그룹에서는 이제 한진칼이 그런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1분기에 한진칼의 실적은 매우 좀 좋게 나왔었는데 진에어의 매출 영업이익 증가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가 항공사들이 대부분 한 줄에서 한 6명 정도 들어가는 그런 중소형 항공으로 운행을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하지만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3월부터 국내 저가 항공사 최초로 중대형 기종을 투입을 했고요. 역시 메르스 이전에는 사실 인기 노선이나
주말의 일정에는 그 해외뿐만 아니라 김포 제주 노선 역시 그 비싼 항공료에 항공 티켓 구하기도 사실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중대형 기종의 보유는 그 황금 시간에 그 많은 이용객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진에어에 현재 총 13대의 그 항공기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 올해는 한 6대 정도를 더 늘릴 예정이고요. 또 지금 18개 노선에서 올해에는 한 10개 정도 노선을 더 늘릴 계획이기 때문에 한진칼의 영업이익의 증가에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 1분기 실적은 다소 좀 저조하기는 했지만 한진에너지 청산 등에 따른 일회성 비용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약 한 200억 이상의 그 지분법 이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제주도 그 땅값 상승률이 역시 그 전국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카로텔 같은 경우에는 그 서귀포 카로텔과 그 호텔 주변 토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 연계 개발로 인한 그런 자산 가치 상승을 역시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진칼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에머슨 퍼시픽과 GKL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에머슨 퍼시픽은 오늘 종가에 좀 올랐고요. GKL은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해 보죠. 네, 지금 저희 포트에서 가장 좋게 보는 주식이 한진칼과 에머슨 퍼시픽 이 두 종목인데, 일단 에머슨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그 최근에 그 부동산 개발업체 SK D&D가 지금 PR이 약 한 30배 내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입니다. 때문에 그 부동산 개발이나 분양하는 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지속돼야 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그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에머슨 퍼시픽은 그 골프장의 그 레저 시설 개발 및 건설 그리고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남해 힐튼 골프 리조트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작년에 그 아난티 펜트하우스 서울 그리고 올해는 부산 프로젝트를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권이 최근에는 그 실수용자 그 중심의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고, 그 가격 경쟁력이 있거나 그 프리미엄급을 누릴 수 있는 시장으로 지금 양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머슨 퍼시픽도 그 펜트하우스 최대 분양가가 약 24억인 그런 리조트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아난티 펜트하우스 서울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이 지금 분양이 되면서 매우 높은 그 인기를 그 보이고 있고요. 그 향후에도 그런 희소성이 있는 그런 프리미엄 리조트에 대한 선호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에머슨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그 분양대금 유입에 따른 그런 손익이나 재무정 개선이 예상이 좀 되고 있고, 고급 리조트에 대한 그런 시장에 대한 확대가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혜가 역시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1분, 네. GKL도 살펴보겠습니다. 에머슨 퍼시픽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있나요? 네. 네. 일단 GKL 같은 경우에는 그 작년에 주당 한 1,002원 정도의 그 현금 배당을 했고, 그 현재 1년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약 한 2%가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 공기업의 배당 수익률 3%는 매우 매력적인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올해에도 그 중간 배당을 일단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6월까지 보유를 했다고 하면은 그럼 이제 배당 투자가 가능했고, 그 연말까지 또 보유를 하게 되면은 이제 연말까지 배당을 좀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 그 해양수산부가 그 국적 크루즈선 도입에 GKL과 펜스타 등의 4개의 그 회사들이 그 참여를 위해서 그 정부하고 그 협의를 하고 있다고 그 밝혔는데, 일단 내국인 출입 허용은 좀 어려울 수 있어도 그 크루즈 카지노에 대한 그런 부분이 기대가 좀 되고 있고, 그 올해 12월에는 그 GKL의 그 코엑스점이 대규모 증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영종도 리조트에 대한 그런 라이센스 취득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최근의 하락이 우려보다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KL까지 살펴봤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략 마지막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장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일단 아직은 그리스 사태 등으로 그 수출이나 내수 시장 모두 그렇게 만만한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때문에 종합주가지수 역시 특별한 방향성은 좀 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때문에 그 시총이 큰 대형주보다는 일단은 2분기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그런 주식을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 문기용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에서는 하반기 업종에 대한 전망해드리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와 관련된 이야기들, 지주소와 관련된 이야기들 이미 여러분께 들려드렸고요. 내일은 하반기 주요 업종 가운데서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께 자세한 전략과 전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고태봉 팀장과 함께합니다. 오후 2시 20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성공투자 오후 증시 3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전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